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어서예요.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대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혼한 지 4해째였어요. 남편과 저는 큰 싸움 없이 지냈어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 먹고 주말엔 영화 보거나 집에서 쉬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삶이었죠. 엄마와도 자주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났어요.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셨어요.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니까 괜찮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 일상은 그렇게 안정적이었어요. 흔들림 없이 반복되는 날들이었죠. 문제가 없다고 믿었어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건 애써 외면하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때부터였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서서히 느껴지는 불편함이었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계속되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산부인과요. 예약을 잡았어요. 평일 오후 시간으로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날 아침 남편한테 병원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았죠.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물어봤을 텐데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별일 아니길 바랐어요. 검사받고 약 처방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요. 금방 나을 거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날이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어요. 아니, 시작이 아니라 드러난 날이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건 훨씬 전이었으니까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몰라요. 병원 입구를 들어서며 접수했어요. 대기 번호표를 받았죠. 대기실로 안내받았고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온 사람들이었겠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전광판에 대기 순서가 표시됐어요. 제 앞에 67명 정도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죠.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어요. 글자가 잘 안 들어왔지만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였어요. 엄마가 산부인과에 들어오고 계셨어요. 제가 앉아 있는 바로 이 병원 대기실로요.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엄마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엄마 얼굴에 놀람이 스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바로 표정을 지우셨어요. 무표정으로 돌아가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랐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가 접수대로 가셨어요. 뭔가 말씀하시고 번호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기실로 오셨는데 제 옆이 아니라 건너편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거리가 꽤 멀었어요. 일부러 멀리 앉으신 것 같았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병원 이용하면요. 엄마도 정기검진 받으러 오실 수 있죠.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산부인과 대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앉아 있는 이 공간으로요. 엄마가 방금 들어온 바로 이 병원으로요. 숨이 막혔어요. 남편도 저를 봤어요.
그리고 엄마도 봤어요.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그리고 바로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남편은 접수했어요.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도 가지 않았고요. 대기실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어요. 최대한 멀리요. 대기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저도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밝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우리 셋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산부인과에 있는 걸까요? 남편은 회사 근처라고 했어요. 여기는 회사 근처가 아니에요. 우리 집 근처죠. 남편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순간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믿고 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이요. 진료실로 들어가야 했어요. 일어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와 남편이 여전히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것처럼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증상을 물었어요. 저는 느꼈던 불편함을 설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확한 원인을 알려면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요. 어떤 검사인지 설명해 줬어요. 의학 용어가 많아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대강의 내용은 알아들었죠. 검사 방법, 소요 시간, 주의사항 같은 거요. 검사실로 안내받았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준비사항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주의하고 결과는 언제 나온다는 얘기요. 차분하고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검사를 받았어요. 시간이 꽤 걸렸어요. 끝나고 나서 옷을 정리하고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진료실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등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죠. 남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제자리에 앉았어요. 남편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바로 눈을 돌렸어요. 피하는 것처럼요. 뭔가 숨기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가 검사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엄마께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일이니까요. 하지만 들렸어요. 대기실이 조용했거든요. 목소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검사 준비 방법이었어요. 주의사항이요. 재방문 일정이요.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설명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귀를 더 기울였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검사 후 관리 방법, 약 복용 시간, 금지 사항들이요. 하나하나가 제가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문장까지 똑같았어요. 우연일까요? 산부인과니까 검사 항목이 비슷할 수도 있죠. 설명도 정형화된 거니까 비슷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억지로요. 엄마가 대기실로 오셨어요. 제 옆을 지나가셨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죠. 원래 앉으셨던 구석 자리로요. 남편 이름이 불렸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저는 엄마 쪽을 봤어요. 엄마도 휴대폰만 보고 계셨어요. 화면을 내려다보고 계셨죠.
남편이 검사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또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엔 의도적으로요.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검사 준비 방법이었어요. 주의사항이었어요. 재방문 일정이었어요. 금지사항이었어요. 또 똑같았어요. 엄마가 들은 것과 똑같았어요. 제가 들은 것과 똑같았어요. 순서까지 똑같았어요. 강조하는 부분까지 똑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뭘까요? 왜 우리 셋이 같은 검사를 받는 걸까요? 왜 같은 설명을 듣는 걸까요?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하셨어요. 빠른 걸음이었어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보지 않으셨고요. 그냥 나가셨어요. 남편도 일어났어요. 대기실을 가로질러 왔어요. 제 옆을 지나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대기자들도 있었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상했어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겹쳤어요. 같은 날이요. 같은 시간이요. 같은 병원이요. 같은 검사요. 같은 설명이요. 그리고 서로를 피하는 시선이요. 말하지 않는 침묵이요. 제 차례가 다시 왔어요. 결과 확인이요. 일어나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있었어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설명을 시작했어요. 의학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중요한 건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죠. 양성이라고 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안 된다고요. 약물 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파 경로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파 경로가 다양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경로를 통한다고 했죠. 보통 어떻게 전파되냐고 물었어요. 의사가 잠시 멈췄어요.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러 경로가 있지만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전파되기 어렵다고요. 그 문장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어렵다고요.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접촉이라는 건가요? 생활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접촉이라는 건가요? 친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알아들었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치료 방법, 약 복용,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어렵다는 문장만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와 저는 가족이에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요. 밥도 같이 먹고 포옹도 하고 손도 잡아요. 하지만 그런 접촉으로는 전파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도 가족이에요. 같이 살아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요.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같은 소파에 앉고 같은 침대에서 자요.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전파된 걸까요? 엄마와 남편이 같은 검사를 받았어요. 저와 똑같은 검사를요. 같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전파 경로에 대한 설명도요. 친밀한 신체 접촉이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재방문 날짜도 잡았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고 했죠. 진료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잡고 걸었어요. 약국으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었어요. 약을 받았어요. 하얀 봉투였어요. 약사가 복용법을 설명했어요. 하루에 몇 번, 식전인지 식후인지, 주의사항은 뭔지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어지러웠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와 남편도 같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같은 결과를 받았을 거예요. 같은 처방을 받았을 거예요. 전파 경로요. 친밀한 신체 접촉이요.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손이 휴대폰으로 갔어요. 화면을 켰어요. 엄마 이름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무슨 검사 받으셨냐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전파 경로에 대한 설명 들으셨냐고요?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해요. 대답을 들으면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모든 게 무너져요. 전화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껐어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멈춰 섰어요. 옆 차선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어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병원 가서 검사받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엑셀을 밟았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직 안 왔어요. 불을 켰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매일 보던 거실이었고, 매일 앉던 소파였고, 매일 지나다니던 복도였어요. 하지만 낯설었어요. 같은 공간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약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하얀 봉투였어요. 안에 든 약은 꺼내보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만 봤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전파되기 어렵다는 문장이요. 그 문장이 계속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었어요.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죠. 남편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밥을 차렸어요. 간단하게 국과 반찬 몇 개요. 남편을 불렀어요. 나왔어요. 마주 앉았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밥 먹는 소리만 들렸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회사 일은 어땠는지, 뭐 재미있는 일 없었는지요. 남편도 제 하루를 물어봤고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죠.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었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어요. 원래는 설거지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옆에서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이상해요. 행동이 평소와 달라요. 말수가 줄었어요. 눈을 잘 안 마주치려 해요. 먼저 방으로 들어가요.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받았어요. 병원 어땠냐고 물으셨어요. 괜찮았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죠.
엄마도 별거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정기 검진이었다고요. 나이 들면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다고요. 무슨 검사였냐고 물어볼까 했어요. 입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삼켰어요. 묻지 않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높았어요. 빨랐어요. 불안정했어요. 뭔가 감추려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밤이 됐어요. 남편이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등을 돌리고 누웠죠. 저는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자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죠. 남편도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지나갔어요. 같은 날이요. 같은 시간이요. 같은 병원이요. 같은 검사요. 같은 설명이요. 같은 결과요. 그리고 변한 태도요. 피하는 시선이요. 줄어든 말이요. 멀어지는 거리요. 퍼즐 조각들이 있었어요.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조각들이요. 맞추고 싶지 않았어요. 맞추면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았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이요. 하지만 조각들은 저절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전파 경로요. 친밀한 신체 접촉이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어렵다는 말이요. 엄마와 남편이요. 저와 엄마요. 저와 남편이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생각을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춰지지 않았어요. 아침이 왔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빨랐어요.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척했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남편이 나간 거죠.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탔어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약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약을 먹지 않았어요. 먹어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엄마였어요. 시간 되면 집에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엄마가 먼저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왜 부르시냐고 물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회사에 갔어요. 일을 했어요. 집중이 안 됐어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안색이 안 좋다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짐을 챙겼어요.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어두웠어요.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엄마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였어요. 잔을 받았어요. 엄마가 마주 앉으셨어요.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잔이 흔들렸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별일 없다고요. 남편이랑은 잘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네, 잘 지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엄마가 또 차를 마셨어요. 시선이 불안정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부르셨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잠시 멈추셨어요.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셨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요즘 자주 못 만났다고요. 딸 얼굴 보고 싶었다고요.
거짓말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병원 검사 결과 괜찮으셨냐고 물었어요. 엄마 손이 멈췄어요. 잔을 든 채로요.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저도 비슷한 검사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냐고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치료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이상한 안도감이었어요. 전파 경로에 대한 설명 들으셨냐고 물었어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잔을 내려놨어요. 소리가 컸어요.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요.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의사가 설명해줬다고 했어요. 어떻게 전파되는지요? 친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라고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어렵다고요.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갑자기요. 화장실 간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나가셨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차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얼굴을 씻으신 것 같았어요. 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시 앉으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화장실 가서요. 몸이 좀 안 좋다고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소리가 크게 들렸죠.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늦었다고요. 엄마가 벌써 가냐고 물으셨어요. 좀 더 이따 가라고요. 남편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오늘 늦는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배웅하셨어요. 현관까지요. 문 앞에서 서로를 봤어요. 엄마 눈이 붉었어요. 울 것 같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 계셨어요. 조심히 가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렸어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옷이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맞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디냐고요? 집에 왔는데 없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걱정이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한참 후에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젖었냐고 물었어요. 비 맞았다고 했어요. 우산이 없어서요. 왜 전화 안 받았냐고 물었어요. 걱정했다고요. 그냥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씻고 나올 거라고요.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김이 올라왔어요.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물을 끄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을 닦았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자주 집에 왔었다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요 라고 덧붙였어요. 낮에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까봐 가끔 오시라고 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차갑게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말하고 싶었다고요. 왜 지금 말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퍼즐이 완성됐어요.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어요. 제가 맞추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맞춰졌어요. 엄마가 낮에 우리 집에 왔었다는 말이요. 제가 없을 때요. 남편만 있을 때요. 가족 간의 일반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전파되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병원, 같은 검사, 같은 결과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알았으니까요. 남편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봤어요. 말없이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지 않은 숨소리였어요. 남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됐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일어났어요. 조용히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니, 정리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정리하면 인정하게 되니까요. 인정하면 대응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엄마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모른 척이요. 가능할까요? 이미 알아버린 걸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커피를 탔어요. 손이 떨렸어요. 뜨거운 물이 컵 밖으로 튀었어요. 손등에 닿았어요. 뜨거웠지만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저를 봤어요. 언제 일어났냐고 물었어요. 조금 전이라고 했어요. 잠이 안 와서요. 남편도 커피를 탔어요. 마주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만 마셨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어요.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모든 동작이 낯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남편을 봤어요. 다녀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움직였죠. 회사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어요. 업무를 시작했어요. 기계적으로요.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대답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입이 움직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제는 미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서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가 됐어요. 회의가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도 말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짐을 챙겼어요. 집으로 가야 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열지 못했어요. 한참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왔냐고 했어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냈어요. 칼을 들었어요. 썰었어요. 기계적으로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도와줄까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밥상을 차렸어요. 마주 앉았어요. 먹었어요. 말없이요.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화면을 봤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갔어요. 각자 침대 양쪽 끝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면서요.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서요. 가능할까요? 이미 균열이 생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들고 싶었어요. 생각을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아침이 왔어요. 또 다른 아침이요. 일어났어요. 남편도 일어났어요. 인사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했었는데요. 각자 준비했어요. 세면대에서 마주쳤어요. 비켜섰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아침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요. 마주 앉지 않았어요. 저는 식탁에, 남편은 소파에 앉았어요. 출근했어요.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지만 엘리베이터를 따로 탔어요. 저는 먼저 내려갔어요. 남편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겠죠. 회사에서도 평소와 같았어요. 아니, 같은 척 했어요. 일했어요. 회의했어요. 점심 먹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갔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제가 달랐어요. 웃을 때도 웃는 게 아니었어요. 말할 때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인사했어요. 짧게요. 대답도 짧았어요. 저녁을 준비했어요.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 떠올랐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죠. 먹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평소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이요. 재미있었던 일이요. 힘들었던 일이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꺼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숟가락을 놓았어요. 잘 먹었다고 했어요.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갔죠. 혼자 설거지했어요. 평소엔 남편이 도와줬었는데요. 이제는 혼자였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채널을 돌렸어요. 볼 게 없었어요. 그냥 켜놨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맞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냐고요? 괜찮냐고요? 연락 달라고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느리게요. 시계를 봤어요. 겨우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도 누웠어요. 반대편에요. 등을 돌렸어요. 남편도 등을 돌렸을 거예요. 침대가 넓게 느껴졌어요. 평소엔 좁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넓었어요. 사이가 멀었거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내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요? 일주일이요? 그 이상이요? 매일이 비슷했어요. 일어나고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는 척하고요. 대화는 점점 줄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었냐고요? 씻을 거냐고요? 먼저 자라고요. 그것도 점점 줄었어요. 나중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조차 하지 않았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따로였어요. 각자 살았어요. 부딪히지 않게요. 마주치지 않게요. 엄마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요. 문자요. 맞지 않았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엔 집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답장했어요. 바빠서 그랬다고요. 괜찮다고요. 연락할게요 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고 연락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선택해야 했어요. 무언가를요. 남편에게 물어볼까요?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무슨 의미냐고요. 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냐고요.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해요. 부인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감당해야 하죠. 엄마한테 물어볼까요? 집에 왔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남편과 둘이 무엇을 했냐고요. 물으면 엄마도 대답해야 해요. 변명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관계는 끝나겠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까요?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요. 가능할까요? 매일 남편과 마주치면서요. 엄마와 통화하면서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무엇이 맞는지요. 정답이 없었어요. 어떤 선택도 옳지 않았어요. 어떤 선택도 편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관계가 끝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관계는 이미 끝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같은 결과였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수다를 떨었어요. 웃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제 상황을요. 친구들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남편이랑은 잘 지내냐고요. 잘 지낸다고 했어요. 별일 없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라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면 현실이 돼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두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요. 친구 만났다고 했어요. 재미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냥 그랬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요. 아니, 정말 없는 걸지도 몰라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요. 매일 먹어야 했거든요. 하얀 알약이었어요. 삼켰어요. 남편도 먹고 있을까요? 같은 약을요. 엄마도 먹고 계실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엄마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보고 싶다고요. 한번 만나자고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만나면 물어볼 것 같았거든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선택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물어보지도 떠나지도 용서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멈춰 있었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요.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무너질 때까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멀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변화는 조용히 왔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과 제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는 걸요. 같은 집에 살았어요. 같은 공간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각자였어요. 완전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나가 있었어요. 일찍 출근한다고 했어요. 저녁엔 늦게 들어왔어요. 야근이 많아졌다고 했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랐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요. 주말에도 집에 없었어요.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혼자 나갔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기 싫었어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거든요. 도서관에 갔어요. 카페에 갔어요. 공원을 걸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집 밖에서요. 저녁 때쯤 돌아왔어요. 남편도 비슷한 시간에 왔어요. 마주쳤어요. 인사했어요.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밥은 각자 먹었어요. 저는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남편도 먹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냉장고가 비어갔어요. 장을 보지 않았거든요.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으니까요. 청소도 뜸해졌어요. 빨래도 각자 했어요. 공과 금 고지서가 쌓였어요. 확인하지 않았어요. 집이 집 같지 않았어요.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어요. 숙소 같았어요. 엄마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자주 오셨는데요. 제가 받지 않으니까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가끔 문자만 오셨어요. 잘 지내냐고요. 건강 챙기라고요. 답장은 간단하게 했어요. 네, 라고만요. 직장 동료가 물었어요. 요즘 괜찮냐고요. 많이 야윈 것 같다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바빠서 그렇다고요. 걱정 말라고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웃을 수 없었어요. 억지로 웃어도 얼굴 근육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웃지 않았어요. 남편도 비슷했을 거예요. 야윈 얼굴이었어요.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옷차림도 달라졌고요. 우리는 변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 목소리를 들은 지 며칠 됐다는 걸요. 일주일이 넘었을 수도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대화가 없었어요.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피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어차피 끝난 관계를요. 형식만 남은 결혼을요. 누가 먼저 꺼낼까요? 제가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말할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갔어요. 끝난 관계가요. 관계는 폭발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라졌어요. 소리 없이 스며들듯이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애정이요. 신뢰가요. 대화가요. 관심이요. 남은 건 형식뿐이었어요. 부부라는 이름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건 최근이에요. 오래 고민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요? 고발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록하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요. 누군가는 물을 거예요. 왜 직접 물어보지 않았냐고요. 왜 확인하지 않았냐고요. 왜 그냥 추측만 하고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확인하는 게요.
진실을 듣는 게요. 말로 듣는 순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게 되죠.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대신 관계를 끝냈어요. 조용히요. 아무 말 없이요. 비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비겁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방식이었어요.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남편과는 결국 헤어졌어요. 정식으로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끝났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묻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요. 짐을 쌌어요. 제 물건만요. 집을 나왔어요. 새로 방을 구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완전히요.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문자도 안 보고 지웠어요.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혼했다는 것도요. 왜 연락을 안 받는지도요. 알려드릴 생각도 없어요. 평생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잔인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조용히요. 평범하게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모르고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알게 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각자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판단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대기실에서 시작된 이야기요.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요. 침묵 속에서 무너진 관계요. 의학적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전파 경로라는 단어가요. 친밀한 신체 접촉이라는 설명이요. 그 문장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가족을 잃게 했어요. 결혼을 끝나게 했어요. 후회하냐고요? 모르겠어요. 후회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요. 그냥 이게 제 이야기예요. 판단 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이야기요. 듣는 분들은 각자 결론에 도달하실 거예요. 저는 그 결론을 대신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어떤 진실은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은 확인된 진실만큼이나 무겁다는 거요. 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살고 있어요. 혼자요. 조용히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